지난번에 타이니TL, CNN 기반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온 디바이스 러닝에 대한 연구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번 논문이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타이니TL이 모델 훈련 중 메모리 절약을 위해 바이어스만 업데이트하고 모델에 특별한 구조를 더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주로 LLM 개인화를 위해 어떤 훈련 데이터를 선별할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된 데이터로 실제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로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니TL과는 다르게 모델 구조나 훈련 방식에 새로운 제한은 없고 사용자 특화 데이터 중 정말 의미 있는 대표 데이터만 저장하여 디바이스의 저장 공간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업스트랙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LLM이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이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어렵고 또 데이터의 학습을 위한 어노테이션을 달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용자 경험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를 엣지 디바이스에 저장하면 용량 문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를 선별하여 저장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LM을 엣지 디바이스에 배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LLM이 개별 사용자 고유의 필요와 습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포된 LLM이 실제 입력 데이터로부터 추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스트랙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는 보안과 어노테이션 문제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리소스 제약으로 인해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디바이스의 저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만 사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선 실제 수집된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발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된 정보가 많을 수 있고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대표 데이터를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집된 대화 데이터에 대해 품질 매트릭으로 일부 데이터만 선별하고 선별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용자 어노테이션을 요청하여 사용자 경험 침해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LLM을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유사한 대화셋을 합성해내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도 하고 있는데 텍스트 도메인은 특정 분야의 텍스트 주제 혹은 임베딩 사전을 의미하고 텍스트 임베딩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텍스트 도메인의 경우 이 표 1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컬이라는 도메인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어휘들이 포함되고 이 어휘들을 하이레벨 어휘로 하는 상세 어휘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전 관련 연구로 우선 LLM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특정 도메인에서 텍스트 이해 및 생성 능력 강화를 위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LLM의 크기를 키우거나 고품질의 작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온 디바이스 러닝에는 적합하지 않고 특히 실제 스트리밍 데이터로 학습할 때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수집되므로 독립 항등 분포의 미니 배치, 즉 원본 데이터셋과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면서 서로 독립의 미니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이용한 컨티뉴얼 러닝 모델들도 존재하는데 이전에 본 데이터를 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학습한 이전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버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텍스트 입력을 임의 수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입력 텍스트 데이터를 평가하고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를 선택하여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특화 텍스트 생성을 하는 LLM을 만드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이 LLM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이 세 가지 품질 매트릭을 통해 계산해서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버퍼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가 오리지널 다이얼로그 셋으로 LLM 파인 튜닝에 사용되는데, 그 전에 이를 바탕으로 LLM을 통해 의미적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를 Generated Dialogue Set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지널 다이얼로그 셋과 제너레이티드 다이얼로그 셋으로 LLM을 훈련하게 됩니다. LLM 파인 튜닝은 로라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그 이전 세 가지 품질 매트릭과 데이터 선별 방식, 데이터 합성 방식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엔트로피 오브 임베딩, EOE는 셰넌즈 엔트로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셰넌즈 엔트로피는 이 식의 이 분자 부분과 같습니다. 이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진다는 것, 즉 학습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의 이론상 최대값인 로그 n으로 나눠서 0과 1 사이로 저장해준 결과가 EOE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메인 스페시픽 스코어, DSS는 이보다 더 단순합니다. 주어진 입력 데이터셋 T에서 어떤 도메인의 어휘집합 LI와 겹치는 토큰을 TN의 전체 토큰 수 N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를 모든 도메인의 어휘들에 대해서 계산하여 평균을 낸 것이 DSS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화셋이 각 도메인들에 대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DSS가 전체 도메인에 대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연관된지였다면 In Domain Dissimilarity, IDD는 입력 데이터셋이 가장 많이 겹치는 특정 도미넌트 도메인에 대해서 얼마나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는 동일한 도미넌트 도메인을 가지는 데이터셋들의 임베딩 벡터들과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그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품질 매트릭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 데이터 버퍼가 가득 찬 상태이고 새로운 데이터셋의 매트릭 점수가 전부 기존 버퍼의 어떤 데이터보다 높으면 해당 데이터와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대체될 후보가 둘 이상이면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선택된 데이터는 나중에 사용자에 의해 어노테이션이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선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파인 튜닝 전에 LLM을 통해 의미적으로 유사한 데이터셋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셋들도 루지1을 계산하여 일정 수치 이하이면 버리게 됩니다. 실험에는 6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 중 알파카, 돌리, 그리고 오픈오르카는 다양한 도메인에 서로 시간적 상관이 거의 없는 데이터이고, 나머지 3개의 데이터는 특정 도메인의 시간적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험의 기본 설정은 이와 같고 800개의 대화셋을 받을 때마다 100에폭씩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베딩 벡터는 라마3B의 마지막 히든 레이어의 출력을 가져오고 데이터 합성 과정에서는 각 선택된 데이터셋당 3개의 추가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22KB 단위 빈으로 나누고 실험에 따라 총 버퍼 크기를 32개에서 512개의 빈으로 구성하며 GPU는 로보틱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A10 GPU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된 LLM에 대해 테스트 데이터셋의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여 수집된 응답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응답 간 중복을 루지1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LLM 개인화에 대한 비교할 소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랜덤 리플레이스, FIFO 리플레이스, K-센터와 같은 컨티뉴얼 러닝을 위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랜덤 리플레이스는 학습할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선택, FIFO 리플레이스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최신 것으로 교체, K-센터는 K-게이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EOE, DSS, IDD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중 하나만 사용하여 데이터를 선택하는 베이스라인도 구축하였고, 이들 방식에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두 동일한 데이터 합성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 표들과 같습니다. 우선 표 2는 이 네 가지 방식의 6개의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결과인데, 이 제한한 프레임워크가 모든 베이스라인에 능가했으며, 또한 무작위로 훈련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랜덤 리플레이스 방식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표 3은 이 서로 다른 버퍼 사이즈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제한한 프레임워크가 모든 버퍼 사이즈에서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그 차이는 버퍼 사이즈가 커질수록 늘어났습니다. 이는 큰 버퍼 사이즈가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선택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더 큰 패치 사이즈를 통해 파인 튜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2는 각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곡선을 보여주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지속적으로 루지1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세 가지 품질 매트릭 중 하나만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 매트릭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하여 세 매트릭을 모두 사용하는 것의 장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데이터 합성을 통해 생성하는 추가 데이터셋의 수와 루지1 훈련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이때 이 6개의 대화셋 이상으로는 정확도 개선의 이점이 거의 없는 반면에 훈련 시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LLM의 온 디바이스 개인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어노테이션 요청을 최소화하고 엣지 디바이스의 저장 용량 문제를 극복하며 논문에서 설정한 베이스라인에 비해 더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온 디바이스 LLM 개인화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며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